안녕하세요. 숨가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변치 않는 건 뭘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의식 성장을 위한 삶 일부를 가지고요. 바로 이 질문.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 그 본질에 대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좀 독특해서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뭐 돈, 명예, 지위, 심지어는 인간 관계까지도 영원할 것 같다가도 어느새 확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 자료는 바로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의 일시적인 속성을 먼저 짚어주는 거죠.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외적인 것들에만 가치를 두면 마음이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에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그때 이제 진정한 마음의 평화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변하지 않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이고요. 의식이요? 그 단어가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는 그 의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좀 더 쉽게 풀어서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 자체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들, 감정들, 온갖 경험들이 막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더 근본적인 어떤 배경, 즉 내가 그냥 존재한다는 그런 고요한 느낌 또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마치 영화 내용은 계속 바뀌어도 스크린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 거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변하지 않는 스크린 같은 의식에 조용히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요. 머릿속을 막 어디럽히던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깊은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 비유, 그거 진짜 와닿네요. 아하. 그러면 그렇게 내면의 고요함, 그 변치 않는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 단순히 뭐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서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이런 거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성장, 그러니까 의식의 성장 혹은 영혼의 성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을 딱 마감할 때 과연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재산,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진짜 다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네요. 응?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공덕이나 의식의 성숙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 사랑의 크기 같은 그런 내적인 가치들이죠. 여기서 공덕이라는 것도 단순히 착한 일에서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서요.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어떤 자비심을 키우고 꾸준한 자기 수행, 즉 자기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깊이나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거.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그런 영속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진짜로 추구해야 할 변하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윤리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어떤 핵심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긍정적인 내적 자산들, 그게 영원히 남는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생명에게 친절하고 또 꾸준히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의식 성장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우리 안에 그 근원적인 의식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 쌓이는 사랑이나 공덕 같은 내면의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이 의식의 성장을 위한 재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의식이 정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면요. 매일 잠시라도 그 의식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변화하는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방식 자체에 어쩌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요. 마음 알아차림의 중요성에서 가져왔습니다. 핵심 주제는 바로 알아차림이고요.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우리 마음, 특히 좀 다루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이 알아차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그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현재 순간에 자신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몸의 느낌, 그리고 마음속 생각,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의식적으로 아는 상태를 말해요. 특히 이 자료에서는 마음을 아는 걸 강조하는데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예를 들면 기쁜가? 괴로운가? 괴롭다면 왜 그런가? 이런 걸 아는 거죠. 현재 내 마음 상태를 아는 거군요. 이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자료에선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마음 알아차림이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까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좀 명확하게,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입력이 커지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막 이렇게 휘둘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자료에 나온 철수 사례, 그거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맞아요. 친구랑 다투고 와서 공부에 집중 못하던 그 철수. 계속 그 일이 떠오르고 점점 막 화가 나고 억울해하고 그랬죠. 정말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황 같아요. 저도 막 한번 꼽씹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철수가 그 순간에요. 내가 지금 친구랑 싸웠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확 올라오네. 이렇게 자기 내면을 좀 알아차렸다면요.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의 진짜 중요한 점은 그 생각의 쳇바퀴에서 잠깐 이렇게 멈춰설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다는 생각에 막 끌려가는 대신에 분노라는 감정이 지금 나한테 있구나 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 거죠. 아하. 바로 이 거리두기가 생각이나 감정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는 첫걸음이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감정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좀 약하게 만드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점이죠. 생각은 보통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자꾸 떠오르고요. 감정은 우리가 막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연습 같은 거군요. 그 거리두기가 진짜 핵심이네요. 근데 정말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의 힘이 좀 빠진다는 건가요? 보통은 막 억누르거나 다른 생각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알아차리는 그 행위 자체가 요 생각과 감정에 쏠려있던 에너지를 약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감정은 일종의 에너지 같은 거라서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진되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피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안에 갇혀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죠.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매 순간 자기 마음에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막 불편한 감정 생길 때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걸로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군요. 당장은 좀 편할지 몰라도 그 억압된 감정이 나중에 신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로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듣기엔 간단한데 막상 진짜 화나거나 슬플 때 그걸 알아차린다는 게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자료에서는 놓아버림이나 EFT 같은 다른 기법들도 잠깐 언급하긴 하는데 그건 알아차림 다음 단계거나 좀 다른 접근법이니까요.
여기서는 우선 이 알아차림 자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들이 막 휘둘리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핵심은 뭐 좋고 나쁨을 판단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저 바라보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가 또 흘러가도록 그냥 지켜보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알아차림을 평화로 가는 첫발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첫걸음을 뗀 다음에, 그러니까 내 내면 상태를 알아차린 다음에는 또 어떤 단계들이 있을지, 혹은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중요한 주제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소유권 거두기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자료로 보면요. 그 핵심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 딱 맞아서 저절로 떠오르는 거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외출하기 전에 가스 잠갔나? 이런 생각 갑자기 훅 들 때 있잖아요. 아, 있죠. 이게 정말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인연이라는 게 결국 여러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도 어떤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상황이나 내 안의 조건들이 이렇게 딱 결합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아하. 왜 이런 시각이 중요할 수 있는지 자료폭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눈앞에 탁자가 있으면 보는 나하고 보이는 탁자는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명확하게.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생각이나 감정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말은 곧 알아차리는 주체, 그러니까 나라고 느껴지는 그 무엇과 알아차림의 대상인 생각이나 감정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 이 자료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은 계속 변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듯한 그 나라는 느낌은 물론 뭐 깊은 잠에 들거나 의식이 없을 때 빼고는 비교적 쭉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내 손, 내 다리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몸조차도요. 사실은 나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네요. 잠시 내가 소유하거나 경험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다는 생각 자체도 가만 보면 일종의 관념,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 생각의 틀 뿐이라고 이 자료는 말해요. 아,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요. 네, 물건이든 생각이든 그냥 인연 따라서, 조건 따라서 잠시 우리 곁에 왔다가 또 가는 거지. 본질적으로 막 내 거다 할 만한 건 없다는 거죠. 약간 잠시 빌려 쓰는 느낌? 빌려 쓰는 느낌. 네. 육체조차 진짜 내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걸 진짜로 소유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약간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수학 문제 풀 때처럼 막 머리 싸매고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내가 주도해서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 느낌이 아주 강한데요? 아,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딱 떠오른 직후 정말 아주 짧은 순간, 뭐 수만 분의 1초라고 해요. 수만 분의 1초요? 와. 네. 그 찰나에 우리의 에고, 그러니까 나라는 그 자아감이 있잖아요. 네. 에고. 그 에고가 재빨리 그 생각이나 감정에다가 이거 내가 한 거야 하고 소유권 딱지를 붙인다는 거예요. 아, 나중에 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물 이름 되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딱 들거나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쭉 떠오르는 생각들 전부 사실은 그냥
조건 따라서 저절로 발생한 건데 네. 애구가 딱 나타나서 이거 내가 떠올린 거임.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 주도하는 나는 사실 환상에 가깝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내가 이 대단한 생각을 했어라든지 반대로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지?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생각이 떠오른 다음에 내가 덧붙이는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거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좀 도전적인 관점이죠. 네. 심지어는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나라는 느낌, 즉 에고 자체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머리로 하는 거랑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건 다르니까 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은 해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생각을 내가 만드는 어떤 것으로 보기보다는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현상으로 마치 하늘의 구름 뜨듯이 바라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에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혹은 너무 기쁘게 하는 그 생각과 감정이 진짜 당신 것도 아니고 당신 자체도 아니라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들을 조금 더 뭐랄까 거리를 두고 덜 휘둘리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내면 세계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만약에 힘든 생각이나 감정을 이건 내 거야 하고 꽉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네.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 고통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에요,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처럼 보이는 이 나라는 것이 그것들의 근원적인 창조주나 주인이 아니라면 이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청취자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나라는 이 느낌? 이 의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몸이나 마음을 그냥 나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자료들은 거기에 대해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정말 나일까요? 자료에 나온 그 손바닥 예시 있잖아요. 그거 재미있었어요. 지금 눈앞에 이 손, 이게 그냥 나 자체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손일까요? 바로 그거죠. 만약에 사고로 손목이 잘려나가도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다리가 없어져도 이 나라는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 느낌은 대체 뭘까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 나라는 느낌 또는 뭐랄까 내가 있다는 알, 이 자체를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아, 의식. 네, 의식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꿈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는 나라는 느낌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즉, 의식이 다시 활성화되어야만, 깨어나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럼 이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 이 알 자체가 바로 의식이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나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아는 자라는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긴 해요. 와, 그건 좀 상당히 심오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 부분은 자료에서도 아마 더 깊이 다룰 내용이라고 암시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통의 경우 이 의식, 즉 방금 말한 나라는 느낌이 어떻게 우리의 몸이나 마음과 강하게 연결되는지. 아, 연결. 네, 그래서 동일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몸이나 마음을 그냥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동일시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 무언가와 동일시된 의식을 에고라고 부르더군요. 에고. 네, 반대로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고 의식 그 자체로 존재하는 상태는 순수의식이라고 하고요. 참나, 진화 같은 개념들이죠. 순수의식.
그럼 에고 상태, 그러니까 그 동일시가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동일시가 강할수록,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 감정이 나다, 이게 강할수록요, 생각이나 감정이 어떤 습관, 자료에서는 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습관에 따라 올라올 때 괴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괴로움이 커진다. 네. 반대로 동일시가 좀 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우울한 감정이 쑥 올라와도 지금 내 안에서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스치는구나 하고 약간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한 걸음 빡 떨어져서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나 생각에 확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초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네, 다릅니다. 단순히 이것은 나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대신에 이런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자, 청취자님,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 자체가 바로 의식이고, 네. 우리는 종종 이 의식을 우리의 몸이나 생각, 감정 같은 것들과 혼동해서 동일시한다는 점. 이게 에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에 의해서 막 규정당하기보다 그것들을 그저 알아차리고 좀 관찰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공유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만약 당신이 의식 그 자체, 즉 내가 있다는 알마저도 넘어선 존재라면 그 의식마저도 아는 자라면. 네,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글은요. 궁극의 행복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막 헤매다가 깨달음이라는 길을 찾았다는 어떤 분의 경험담 같은 건데요. 나를 비워야 진짜 행복이 온다. 이게 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이 글은요. 깨달음을 우리가 보통 이게 나지? 하고 생각하는 그 몸과 마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야 이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건데요. 핵심은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은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저 순수한 인식 자체로 존재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 그럼 진짜 나는 뭘까요?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 본질이 의식을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의식을 아는 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수한 느낌 있잖아요. 그 존재감. 그 의식에 계속 주의를 딱 고정하면 상라가정이라는 상태에 이른다고 해요. 상라가정. 들어본 것 같아요. 항상, 장, 즐겁고 러. 그게 참된 나, 워. 깨끗하고 고요하다, 징.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그 나라는 개별적인 생각, 아상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오직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남는다는 거예요. 뭐랄까, 텅 빈 하늘 같은 느낌일까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에고라고 부르는 그거랑 딱 연결되겠네요. 그쵸? 내가 나라고 막 믿고 있는 생각, 감정, 기억 같은 것들 그런 게 사실은 계속 변하는 거고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닫게 되면요. 이른바 존재, 의식, 지복, 새칫 안 한다 상태,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랑 같은 건데요. 의식의 본래 상태를 회복한다고 해요. 깊은 평화랑 행복감이 가득하고 세상이나 내 몸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희미해지고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와. 네, 오직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랑 그 기쁨, 그것만 있는 거죠. 순수한 의식 상태.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 듣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 자체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보통 괴로운 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래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원인이 그냥 사라지니까 당연히 평화만 남는다. 이런 논리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나와 세상 이렇게 나누는 그 이원적인 구분이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 이원성이 사라진다. 네, 모든 게 그냥 하나로 느껴지는 거죠. 모든 게 하나로 느껴지면 그럼 일상생활은 좀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쓴이도 깨달은 상태에서는 몸이 약간 뭐랄까 태엽감은 로봇처럼 그냥 정해진 운명 따라서 움직이고 의식은 오직 그 존재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 일이나 좀 세밀한 활동 같은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몸을 약간 옷처럼 여기는 걸까요? 옷이 낡아도 나는 그대로인 것처럼.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또 흥미로운 게 나라는 생각과 함께 시간관념도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시간이란 게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잇는 우리 마음속 개념일 뿐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관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시계를 안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마음의 틀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정말 고통이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오직 지금 여기에 그 존재감만 남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고통 소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글이 말하는 깨달음은 결국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의식에 머무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의식마저 넘어선 참나, 진정한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작용이 멈추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이 글이 제시하는 궁극의 행복이라는 거고요. 근데 덧붙이자면 글쓴이 본인도 아직 완벽한 경지는 아니고 계속 수행 중이라고 밝히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하죠. 이건 완성된 상태라기보다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핵심은 결국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멈춘 순수 의식 상태.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한 가지 깊은 관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라는 생각, 또 시간이라는 감각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존재 상태에 머문다는 것.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글은 마음작용이 완전히 멈춘 상태, 아주 깊은 고요 속의 행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나라는 느낌 없이 또 시간의 흐름도 없이 세상을 경험한다는 건 과연 어떤 걸지,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행복의 모습일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깨달음을 위한 수행 방법, 이걸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이 자료들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착각을 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제시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핵심이 뭘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거. 그 깊은 습관, 뭐랄까 동일시라고 하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알아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탈동일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2가지 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마음 받치기. 이건 뭔가요? 일상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아주 실용적이에요. 뭐냐면 일상에서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기분이네 하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신성한 대상에게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료에선 부처님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믿는 신이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 뭐든 좋습니다. 그냥 거기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건네는 거죠. 아, 그냥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여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계속 바치는 행위를 통해 그 힘을 좀 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덜 끌려다니게 되고 현재에 좀 더 머물게 되고요. 그렇군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거나 바치는 거네요? 네, 흥미로운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주의를 나라는 느낌에 두는 것. 이건 뭔가 좀 더 미묘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이건 조금 더, 네, 미묘할 수 있죠. 의식의 초점을요, 바깥 대상이나 어떤 특정 생각 말고요. 그냥 내가 있다, 나 여기 존재한다 하는 그 느낌, 그 감각 자체에 계속 두는 연습이에요. 나 있음의 느낌. 근데 중요한 건 이 느낌을 대상으로 딱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그 느낌 자체가 되는 경험이에요. 자료 표현을 빌리면 그저 내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아, 그냥 그 느낌 자체로 있는다. 네. 그래서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하고요. 그냥 나라는 느낌으로 존재한다. 네, 그런데요. 바로 그 나라는 느낌, 그러니까 의식 자체도 궁극적인 나는 아니라고 자료에서 꼭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나라는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갑자기 그게 나가 아니라니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의 핵심이면서도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이 나라는 느낌, 자료에선 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나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깊은 잠 잘 때 빼고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죠. 늘 있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자료에서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이 의식조차도 사실은 몸이라는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해요. 그분의 비유가 좀 독특한데 마치 음식이 소화돼서 어떤 정수, 에센스가 되듯이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되듯이요. 네. 핵심은 뭐냐면 의식이 몸에 의존한다는 거죠. 음식이 내가 아니듯이 그 음식에서 나온 의식도 궁극적인 나는 아니라는 그런 논리예요. 아, 그래서 그 영화 스크린 비유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나는 스크린 그 자체고 의식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 스크린 위에 상영되는 영화 같은 거다. 몸이라는 영사기가 딱 꺼지면 영화, 즉 의식도 사라진다. 이거네요. 비유가 좀 명쾌한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느낌, 즉 의식을 아는 그것을 아는 알 그 자체, 그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짜 본성, 자료에서 말하는 불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그 의식마저도 아는 더 근원적인 알, 주시자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더 근원적인 알. 네. 이게 불교의 연기 통찰이나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 말하는 네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같은 여러 영적 전통들이 결국 가리키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결국엔 이론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해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겠군요. 그럼 이 두 가지 수행법, 마음 바치기랑 나라는 느낌의 주의 두기는 어떻게 같이 가나요?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행? 네, 자료에서는 이 둘을 같이 하라고 병행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려서 계속 바치면서요. 동시에 그 배경에서는 나라는 느낌의 주의를 계속 두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경험적으로 딱 와닿는 순간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적으로 와닿는다? 네. 결국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걸 직접 체험으로 아는 게 핵심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나라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수행법을 살펴봤습니다. 떠오르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바치는 것, 그리고 나라는 느낌 자체에 주의를 두는 것. 들어보니 어쩌면 이 둘이 서로 다른 층위의 동일시를 다루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과의 그 깊은 동일시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본성을 발견해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나라는 느낌, 이 존재감마저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치 화두처럼 마음속에 한번 품고 일상을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심지어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나 있잖아요. 그게 정말 나일까요?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우리가 느끼는 이 나 있음의 감각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나가 아니고 나에게 알려지는 대상, 그러니까 객체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아는 자는 결코 알려지는 것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도발적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 주제인데요.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아는 주체와 알려지는 객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몸이나 생각, 감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아주 기본적인 자각, 그 의식마저도 결국엔 알려지는 것에 속한다는 거죠. 의식조차도요? 네. 비유하자면 마치 눈이 모든 것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것처럼요. 진정한 나, 이 주체는 모든 것을 인식하지만 스스로는 인식의 대상, 즉 객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이 느낌, 이 의식 그 자체도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것, 객체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이 생생한 나라는 존재감이 그냥 객체라니. 이게 좀 직관적으로는 잘 안 와닿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료는 이 내가 있음이라는 알, 그러니까 의식이요. 이게 몸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요. 뭐랄까, 영원불변한 게 아니라 몸이 태어나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약간 몸에 기반한 빛과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몸에 기반한 빛. 네. 그래서 이 의식마저도 변화하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는 객체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을 아는 진정한 주체는 뭔가요? 의식 너머에 있다는 그 진짜 나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인식되는 모든 건 객체고 주체는 객체가 될 수 없으니까 영원히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네,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진정한 주체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한계는 딱 내가 존재한다는 알, 즉 의식까지라는 거죠. 이 개념을 깊이 탐구했던 인도의 스승, 그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같은 분은 몸이 이제 사라지면 이 의식마저 잠재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잠재된다. 네, 결국 나라는 그 느낌 자체도 관찰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꿈 없는 깊은 잠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내가 있다는 느낌조차 없잖아요. 그러다가 딱 깨어나면 나 있음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마치 다시 이렇게 싹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깊은 잠 속에서는 의식이라는 객체는 사라지지만 주체인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깨어나면서 의식, 즉 객체가 주체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이 의식은 보통 한 3살 무렵부터 몸과 함께 발현돼서 나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분리, 이원성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원성의 시작이요? 흥미롭네요. 그럼 결국 몸이 태어나고 죽을 때 같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건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알, 즉 의식뿐이라는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나. 이 주체는 삶과 죽음이라는 현상 너머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몸, 마음, 그리고 이 의식이야말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관점입니다. 뭐랄까, 영화 스크린에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스크린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위에 온갖 영상, 즉 의식이나 생각, 감정 같은 객체들이 상영되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스크린은 영상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듯이. 그렇죠. 스크린 자체가 영상 내용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와, 그럼 이런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이 진정한 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그런 방법도 제시되어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내가 있다는 느낌,
이 의식 자체에 주의를 집중하는 수행법을 꾸준히 해볼 것을 권합니다. 이걸 회광반조라고도 하는데요. 밖으로 향하는 의식의 빛을 그 근원인 나 있음으로 되돌려서 비추는 그런 명상법이죠. 회광반조. 네, 이걸 통해서 몸이나 마음과의 어떤 강한 동일시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도의 현자죠. 라마나 마하르시가 던졌던 질문,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요.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네.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직접적인 어떤 체험으로 이끌려는 그런 안내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나라고 철석같이 믿는 몸, 마음, 심지어 나 여기 있다는 이 느낌, 의식마저도 사실은 인식되는 객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그것들을 아는 주체인데 그 주체는 결코 알려질 수는 없다. 이런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심지어 의식조차 내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진정한 나는 과연 무엇일까? 인식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창이 열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꿈없는 깊은 잠처럼 인식할 대상, 즉 객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주체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을까요? 그런 절대적인 상태에서는 나라는 암조차 사라지는 걸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글은 자각, 의식, 세계에 대한 건데요. 특히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영화관에 빗대서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관 비유 상당히 재밌죠? 네, 이게 뭐랄까,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우리 본질을 좀 새롭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스크린, 영상기 빛, 그리고 영화 내용, 이 세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나를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은 비유예요. 이 글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몸, 마음,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이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영화관의 스크린은요, 변하지 않는 순수한 자각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아, 스크린이 자각이군요. 네, 그리고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경험하는 의식인 거죠. 아하, 의식.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식의 빛이 스크린에 쫙 비춰서 만들어내는 영화 내용.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생각, 감정, 감각, 뭐 주변 환경까지. 즉, 세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식, 그 영상기 빛이 있어야만 영화 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이 세계가 경험된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빛이 꺼지거나 영화 내용이 막 바뀌어도 스크린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거. 이게 좀 곱씹어 볼 부분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영화 내용, 즉 경험이나 영상의 빛, 그러니까 의식 상태는 계속 변하고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스크린, 즉 자각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우리가 잠들거나 의식을 잃으면 의식의 빛은 잠깐 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존재의 근본 바탕인 자각, 그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각은 모든 경험의 배경이고 근원인 셈이죠. 경험 내용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겁니다. 이 글에서 참된 나를 찾는 과정이 결국 내가 무엇이 아닌가 이걸 알아차리는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관찰 대상이 되는 몸이나 마음, 생각, 감정 같은 건 그냥 스크린에 비친 영화 내용일 뿐이고 스크린 자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 영화 내용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나라는 느낌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아상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이 아닌가를 아는 건 마치 스크린에 비친 어떤 특정 등장인물이나 장면에 확 몰입해 있다가 아, 맞다. 이거 그냥 영화지 하고 딱 깨닫는 거랑 좀 비슷해요.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생각, 감정들, 즉 영화 내용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대신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배경, 즉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 혹은 인식하고 있다는 이 느낌, 뭐랄까 의식의 빛 그 자체에 주의를 두는 거예요. 아, 내용이 아니라 그 빛 자체? 그렇죠. 그렇게 나라는 개별적인 느낌, 그러니까 특정 캐릭터와의 동일시가 점차 옅어지면 모든 현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바탕인 순수한 존재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순수의식, 즉 스크린 자체의 자각이 드러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아상, 즉 나는 뭐뭐다라고 여기는 자기 이미지 같은 건요. 그것 자체로 또 다른 영화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것마저도요? 네, 나는 수행자다라거나 나는 깨달아야 해 같은 생각조차 그냥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수행자다. 이 생각마저 내려놓으라니. 정말 철저하네요. 결국 어떤 역할이나 정체성도 다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어쩌면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화 내용에 자신을 계속 맞추면서 살 게 아니라 당신의 본성이 사실은 그 모든 걸 그냥 담담히 비추고 있는 변치 않는 스크린과 같다는 걸 깨달으라는 그런 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일상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저희는 자각, 의식, 세계를 스크린, 영상기 빛, 영화 내용이라는 비유를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우리의 근본 바탕은 변하지 않는 자각, 즉 스크린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몸, 마음, 세계는 의식이라는 영상기 빛을 통해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 영화 내용과 같다는 것. 그리고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은 결국 스크린에 비친 그 변화무쌍한 영화 내용. 다시 말해 내가 아닌 것과의 깊은 동일시에서 깨어나는 과정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저자가 던지는 듯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어요. 만약에요. 내가 노력해야 한다,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저 스크린 위에서 저절로 펼쳐지는 영화 내용이라는 걸 온전히 보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 자신이 그 모든 경험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흔들림 없는 스크린 자체라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관점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자각, 의식, 마음, 몸,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5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각각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심증하는 어떤 위계 같은 게 있다는 관점이라서 좀 새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관계의 핵심을 좀 명쾌하게 파악해보고 어쩌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은 세상 따로, 내 몸 따로, 또 내 생각이나 감정 같은 마음 따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의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고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나눠 놓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고 몸을 느끼고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절해서 의식을 잃으면 그 순간에는 세상도 없고 몸도 못 느끼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생각하면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세계, 몸, 마음을 어떤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하나의 바탕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으로만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모든 경험의 공통분모가 의식이다.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자각, 의식, 마음, 몸 사이에 어떤 초월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순서가 자각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의식, 마음, 그리고 마지막이 몸과 세계. 이런 순서라는 거죠. 자각, 의식, 마음, 몸, 세계.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따져보죠. 먼저 마음이 몸을 초월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막 몸이 아프거나 할 때 그 감각이 엄청 강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몸의 감각이 강렬한 건 사실인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무언가에 정말 깊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랄까 아주 강하게 집중할 때 주변 소음이나 몸의 불편함 같은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있죠. 시험 볼 때 다리 저린 거 몰랐다가 끈다고 알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거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몸에서 신호가 오더라도 마음이 그걸 알아차리고 아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해석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감각을 인식하는 그 마음의 작용이 몸 자체보다는 한 차원 더 근원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몸의 경험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이 더 상위 차원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의식이 마음을 초월한다는 건요? 마음이 생각이나 감정이라면 의식은 또 그것과 어떻게 다른 거죠? 마을을 보통 변화무쌍한 생각, 감정, 기억 같은 내용물에 비유한다면요. 의식은 그 내용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스크린이나 텅 빈 공간 자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스크린이나 공간이요? 네. 자료에서 공저경지라는 상태를 언급하는데요. 이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마음작용, 즉 생각이 완전히 텅 비어서 고요해진 상태, 공적에서도 그 모든 것을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알, 즉 순수한 의식 자체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엄쳐도 나는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알, 그 순수 의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식이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내용물들보다 더 근본적인 바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마음의 내용은 계속 변해도 그걸 아는 의식의 성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와, 생각이 멈춰도 알아차림은 남아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가장 근원적이라고 하는 자각. 이 의식마저 초월한다. 이건 정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의식 너머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각은 우리가 의식처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다. 네, 비유하자면 우리 눈이 세상을 다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자각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바탕이지 의식의 대상이 되는 무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느낌, 그 알을 통해서 아, 나에게는 이런 알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자각이 있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 간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깊은 잠에 빠져서 의식이 없을 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자료에서는 순수한 자각,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의식이 있든 없든 항상 존재하며 모든 경험과 의식 활동의 가능성 자체를 뒷받침하는 변하지 않는 순수한 있음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나 내 몸은 마음을 통해서 인식되고 그 마음은 또 의식이라는 더 큰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이고 심지어 그 의식조차도 순수한 자각이라는 더 근원적인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거다. 이런 엄청난 위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심지어는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그 경험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순수한 자각이라는 본성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와, 이거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 계속 변하는 생각이나 감정, 몸뚱이, 심지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여기는 그 의식 경험을 넘어서는 순수한 자각이라면 그럼 진짜 나는 도대체 뭘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마음, 몸, 이 세 개와 오늘 이야기한 좀 더 깊은 차원인 의식, 그리고 자각 사이의 연결고리를 말이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서요. 네,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깨달음을 위한 수행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또 감정에 막 휘둘리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겪는 일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그 의식 자체로 머무는 길, 그 깨달음의 길을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루고 있어요.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이게 뭐냐면 그냥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깨달음의 여러 단계들을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그 점이 상당히 실용적으로 다가오죠. 과연 이 나라는 느낌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이게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방식이 보통 생각이나 감정을 관찰하는 수행과는 조금 달라요. 모든 경험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 나라는 느낌 자체에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아, 나라는 느낌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몸이나 마음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아주 단계별로 그리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실제 경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괴로운가? 이걸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동일시. 네, 그걸 동일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곧 나다, 내 감정이 바로 나다,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동일시가 이제 괴로움의 뿌리라고 본다면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그 몸과 마음이라는 내용물 있잖아요. 그것들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그걸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 또는 암, 그 다태로 존재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핵심 방법, 그게 바로 나라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앉거나 눈 감을 필요도 없고 그냥 걸으면서도 할 수 있다니. 네, 접근성이 정말 좋죠. 방법 자체는 또 의외로 단순해요.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감정이 올라오든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따라가지 말고요. 네네. 그냥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그 느낌, 그 나 여기 있다는 아주 순수한 존재감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암, 거기에 의식을 그냥 부드럽게 두는 거예요. 아,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다는 그 느낌 자체요? 그렇죠. 모든 경험의 배경처럼 느껴지는 그 순수한 존재감 자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잡념이 계속 올라올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럴 때는 막 잡념이랑 싸우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누구한테 일어났지? 아하. 그럼 당연히 나에게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그 나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딱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원래 그 나라는 느낌, 그 순수한 존재감으로 주의를 싹 돌리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아, 일종의 주의 전환 훈련이네요. 생각이라는 내용물에서 그걸 아는 바탕, 자각으로 옮겨가는. 네, 정확합니다. 그런 훈련인 셈이죠.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그럼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자료 보니까 첫 단계로 몸과의 동일시가 약해진다던데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 몸이 바로 나다. 이 느낌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나라는 느낌이 꼭 이 몸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랄까, 이 느낌이 공간처럼 온 세상에 그냥 퍼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요. 자료 표현으로는 온 세상에 편재한다. 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다. 네. 내가 이 몸이라는 어떤 특정 위치를 차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경계 없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온다는 거죠.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은 좀 다른 실제적인 체험에 가깝다고 묘사해요. 몸과의 경계가 좀 희미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럼 세상과의 경계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 다음 단계도 흥미롭습니다. 나하고 저기 밖에 있는 저 컵, 저 모니터 이런 대상들 있잖아요. 네. 이 대상과의 뚜렷한 어떤 분별심, 그게 약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약해진다. 네, 사물에 붙여놓은 이름표나 고정관념 같은 거 그런 게 좀 옅어지면서 내가 여기 있고 대상은 저기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감각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 나라는 느낌이 대상 위에도 이렇게 스며들듯이 퍼져나가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나 자신이다. 이런 통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더 깊고 미묘한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때까지도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던 그 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아주 근원적인 느낌일 텐데.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다. 우리가 흔히 믿는 그 자유의지라는 느낌, 이것마저도 사실은 환상이었다. 이걸 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환상이다. 네, 몸과 마음은 그냥 주어진 조건, 즉 인연 따라서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걸 그냥 지켜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는 느낌 자체마저도 사라지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느낌마저 사라진다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남는 거죠? 글쎄요, 그걸 이제 불성이다 또는 참나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근원적인 순수 의식만이 남아서 이 몸과 마음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완전한 평화 속에서 그냥 지켜보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지키려고 애쓰거나 투쟁할 필요 없이 그냥 깊고 흔들림 없는 평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경지네요. 근데 이 자료는 꼭 그런 궁극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수행 자체가 주는 즉각적인 가치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나라는 느낌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이 단순한 연습, 이것만으로도 생각이나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려가지 않고 명징한 알아차림 속에서 지금 바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바로요. 네, 바로 지금 여기서요. 네, 오늘 이렇게 나라는 느낌에 집중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몸과의 동일시를 넘어서고 또 세상과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그 존재감마저 사라지는 어떤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비록 그 궁극의 목적지에 당장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요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칠 때 거기서 한 걸음 살짝 물러나서 알아차림 그 자체에 머무는 연습, 이게 여러분께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이 글의 마지막 단계를 생각해보면 만약 정말 나라는 어떤 주체의식 없이 그냥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걸 순수한 관찰자로서 바라본다면 그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글쎄요. 한번 조용히 상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